일상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번 느끼시나요? 예, 느끼고 계세요? 예, 저는 이쪽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일상에서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네. 아, 요거요? 아, 카라. 아니, 감사해요. 이게 까졌다고 이렇게. 감사해요. 네.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어떤 바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타킹 코너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 대표님이 굉장히 열의에 차서 자기네가 발견한 새로운 스타킹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스타킹은 다리 굵기를 절반으로 만들어줘요. 기존의 스타킹과는 효과적으로 다르실 거예요. 어떤 스타킹이 떠오르시나요? 네, 압박 스타킹. 그렇죠. 그것도 엄청 고강도의 압박 스타킹 떠오르시죠? 놀랍게도 집에 가서 신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제 다리를 반토막 내줬던, 네. 다시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그쵸? 이 스타킹을 만드신 대표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 없죠. 그렇죠? 다리를 절반으로 만들어줘요. 기존의 압박 스타킹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전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그분은 본인이 이해한 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한때 이런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았죠. 아세요? 네. 여보, 김치 담그게 배추를 좀 반으로 갈라내 주세요. 네, 그렇죠. 안 봐도 뻔하죠. 김치 담가본 적 없는 우리 남편 이렇게 잘라냈던 이 비슷한 사진이 인터넷을 굉장히 달궜던 적이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품격 있는 대화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일들이 사실 일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11월 사이다 테마가 듣다 말하다인 만큼 말하기 전에 우리 듣는 걸 좀 다시 해보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혜로운 듣기라고 오늘 강의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런 스타킹과 같은 사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배추 같은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사이에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품격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품격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왼편에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편에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관대한, 긍정적인, 깊이 있는 평온한 이런 느낌이 나는 분이 있고 조급하고 옹졸하고 부정적이고 가볍고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해볼 때 어떤 분한테 조금 더 품격이 느껴지시나요? 왼쪽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견해는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품격 있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걸 전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강의에.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이 오갈 때는 우리는 품격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원래 품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원래 왼쪽과 같은 상태잖아요. 관대하고 여유롭고.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땐 좀 얘기가 달라져요. 예. 우리 살다 보면 팩트로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예. 느닷없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출현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럴 때 우리가 좀 품격이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힘들죠?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몰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몰입해 볼게요. 우리가 진짜 지지리도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런데 친구한테 나 이런 거 해보려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 돈 없잖아. 혹은 네가? 너 인지도 없잖아. 네가? 너 스펙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느껴지는 그 느낌들 또 볼게요. 너 그거 못하잖아. 강사들한테 너 강의 못하잖아. 굉장히 상처죠. 너 말 못하잖아. 너 영어 못하잖아.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본인이 들었을 때도 맞는 거야. 나 영어 못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예, 뭔가 좀 상처는 되는데 또 넌 조건이 안 되잖아. 이런 말. 너 스펙이 안 되잖아. 예.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뒷골이 조금 빠직하면서 이런 좀 느낌이 들죠.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우리도 나름 정색을 할 때가 있죠. 그쵸? 정색하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있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무안해하면서 야, 그런 뜻을 한 말 아니야. 너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뭘 그렇게 사람 무안하게 해. 되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금 지나쳐서 우리가 막 화를 낼 때도 있죠. 이런 게 막 쌓여서 네가 이게 첫 번째야? 네가 오늘만 그랬어? 너 말투 맨날 그러지 않아? 너 진짜 기분 나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야, 내가 틀린 말했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우리가 과연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상대방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모습과 이 오른쪽의 모습 있죠? 이 흑인 남성의 모습, 이렇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가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폭격을 당했을 때 우리 좀 어떻게 들어야 될까? 네. 건강하게 들어보자. 우리 건강하게 듣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감을 준 영화가 있어요. 어거스트 러시 좋아하십니까? 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편의 영화를 매일 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어거스트 러시를 고를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에반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우리한테 줘요. 이 영화의 시작은 리슨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첫 대사가 들어보세요예요.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소리로부터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음악을 창조해내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재능이 많은 천재죠.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어찌어찌한 사건들로, 그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시고, 어찌어찌한 사건들로 고아원에 맡겨져요. 고아원에 맡겨지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입양을 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 아이는 입양을 거부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물어봅니다. 너 입양 가는 게 싫으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하죠. 전 가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팩트 폭격을 합니다. 네. 그래, 너 부모님 있잖아. 근데 같이 안 살잖아.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고아라면 이 말은 너무 아픈 말이죠. 네. 내 입으로는 시인할 수 있죠. 전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입으로 들었을 땐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고아라면 이 말을 들었다면 너무 침울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대표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부모님이랑 안 사는 건데. 오히려 역시 대표님 당당하게. 네. 이 아이가 어떤 지혜를 우리한테 주냐면요, 지금은요 라고 얘기해요. 가슴 아프다. 지금은요.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다. 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님을 기다린다. 네, 라는 거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들. 팩트 폭격. 너 돈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 뭐 못하잖아. 지금은요? 너 몸매 안 되죠. 그쵸? 어떻게? 지금은요? 네? 지금은? 지금은 그래. 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조금 건강하게 이런 말들을 받아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몸이 면역이 건강한 상태죠.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이 깨지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나쁜 걸 먹었는데 배설을 못 시켜요. 배출이 안 돼요. 세포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니 이런 독설스러운 독성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부터 좀 건강하게 듣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마음의 상심이 큰 말은 이런 말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유리하게 해석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맘이잖아요. 들은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그 사례를 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조금 몰입을 해보자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여러분한테 생겼습니다. 이거를 하면 나도 좋고 내 친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가세요. 근데 이 친구가 듣더니 난 아닌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예. 이렇게 누군가한테 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케이, 얘 싫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패스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안 되죠. 나의 모든 게 거부당하고 나의 모든 게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no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심이 크죠.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침울한 조금 우울해질 수 있지만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없으신가요? 도어 투 도어는 이 여러분 자리에서는 오른편에 보이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빌 포터라고 하는 그 실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고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죠. 빌 포터는 와킨스사에서 세일즈 판매 왕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방문 판매원으로 성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문 판매원은 들고 다녀야 되지 않아요? 뭐를 짐을?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보행이 매끄럽지 않아요. 쩔뚝쩔뚝하죠. 뇌성마비가 있기 때문에 얼굴은 조금 말할 때 일그러져요. 그리고 오른손을 못 써요. 저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원으로 판매왕을 달성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까요, 사람들이? 열고서도 말하는 표정을 보면 닫아버리겠죠. 네. 그럼 많은 거절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은 제안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다. 예, 내가 부정당하거나 내 모든 것이 이렇게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달하는 상품 혹은 내가 전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거를 바꿔서 다시 가져오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와킨스 사유도 이 사람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당신은 적합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지금 걷는 것도 불편하고 짐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당신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보내주세요. 네, 제안을 바꾼 거죠. 네. 이런 마인드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경청 외에도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과 16편의 영화들을 엮어서 영어로 배우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